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나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 발전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이제 발전을 소개합니다. 네, 새롭게 한 주의 시작이 밝았습니다.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이발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봄이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네, 뭐 사막에서 돌아다니다가 담배 연기보다 더 안 좋대요. 근데 담배를 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네. 그렇다고 미세먼지를 안 먹는 건 아니잖아. 아, 그런가? 2배로 먹는 건가 그럼? 네, 미세먼지 같은 요즘 시즌에 네, 이번 주에 발전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누가 먼저 하시나요? 제가 또 포문을 네, 터보겠습니다. 한껏 해보십시오. 포문을 돌려보시죠. 네,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네, 구글에서 네, 그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거기가 책을 네. 스캔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곳이에요. 지금 아주 오래된 프로젝트고 지금도 있죠,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미국 작가협회에서 여기다 소송을 걸었는데 그치. 하지 말라고. 작가들은 기분이 약간 나쁘지. 뭐 하는 거냐고 소송을 걸었는데 인세가 줄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제 네. 법원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예. IT 업계에서는 워낙에 오래되고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네. 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단순해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고 네네. 구글에서 이제 저작권이 만료된 책이라든지 이런 걸 네. 스캔을 해서 무료로 저작권이 공개를 하고 만료된 있어요. 거에 대해서. 네,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하죠.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데 네. 미국 작가협회에서는 아이 뭐 하는 짓이냐, 응? 우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딴지를 걸었죠. 작가협회 입장에서는 책 한 권 한 권을 원래 걸질 못하니까 예, 이제 협회 입장에서 협회 전체 공익에 피해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그렇죠. 걸었겠죠. 그렇게 걸었는데 네네. 뭐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대법원이니까 네. 항소했고 상고까지 한 거야. 근데 3판 전패를 한 거예요. 미국 작가협회가. 예. 근데 대법원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렇죠. 패배를 연방 한 대법원에서 네. 구글이 맞다. 구글이 한 건 네. 이걸 뭐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가치를 더 높인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구글이 맞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북 프로젝트가 예. 북스캔하는 그 구글 북스 프로젝트가 네. 그 저작권이 지나간 책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네. 뭐 절판이 됐다거나 이런 책들을 전부 다 스캔을 해서 그 라이브러리에 계속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하는 프로젝트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대학교라든지 이런 도서관에 있는 책을 네. 스캔을 해서 네네. 스캔본도 그 다시 원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요. 스캔된 파일도. 네. 네. 그리고 구글 자체 프로젝트에서도 네.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었고요. 네네. 뭐 그 보유 양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이 한 450만 권이 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구글 여기서 보유한 게 한 2천만 권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거의 나온 책들은 거의 상당수는 다 네. 거기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어 책은 없겠죠? 있을 수 있지. 있을 수도 있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소송을 걸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작권이 만료된 책이라면 네. 소송 걸 이유도 없고 소송 걸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저작권이라는 게 네. 네. 재산권이랑 네. 인격권 이렇게 두 개 나뉘어요 사실. 네네. 큰 세부적으로 갈래로 들어가 보면은 보면. 두 개가 네. 날린죠. 네. 그래서 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만든 사람한테 다 그게 들어가서 네. 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만들었으면 무조건 내 거야. 근데 재산권이란 건 남에게 양도를 팔 할 수가 수도 있죠. 있고, 네. 뭐 보상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네네. 기증을 할 수도 있고, 뭐 네. 상속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가 아니 작가들이 그럼 네. 허락도 안 해주는데 구글이 맘대로 손댄 거 아니냐? 맘대로 복사하고 우리가 그 재산권을 건들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그런 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네가 왜 네. 허락도 없이 손을 댔느냐? 네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했듯이 저작권이 만료되었다든지 네.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네. 딴지를 함부로 걸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반 개인이 스캔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네네.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
개인이 북스캔이라고 하죠. 네, 북스캔을 하는 경우에 네. 개인이 이제 보통은 업체한테 맡기잖아요. 예. 업체한테 맡기면 네. 그건 불법이에요. 음, 근데 이제 개인이 자기가 북스캔 방이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북스캔 방이라는 데가 네, 있어요. 거기 가서 네. 내가 책을 직접 자르고 내 책을 갖다 간 다음에 그 파본을 직접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북스캔을 하는 방식과 왠지 비슷할 것 같아서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 네. 그 경우에는 책을 구입한 사람이 책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고 인수받고 구입을 한 건데 네네. 그러면 내가 샀으니까 그 내 제품 거를- 자체는 이제 내 거예요 소유권이. 내 소유물을 내가 왜 CD를 MP3로 리핑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 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반대로 CD를 어떤 업체에 맡겨서 음. 리핑 좀 해줘라고 하면 라고 그 하면은- 업체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또 음악으로 와닿아야만 이해를 하시는군요. 근데 이 저작권법이 되게 웃긴 네네. 게 이 저작권법이 먼저 생긴 게 지금 형태로 따지면 19세기쯤이 된다고 해요. 네. 그때 베른 협약이라고 해서 음. 그 당시에 만든 것들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 그 저작권법의 토대가 되는 음. 거의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그때 당시였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작권자가 음. 그 저작물을 만들고 나서 70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그 제가 배우기로도 7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안 묻고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소멸되기 전에 또 살짝 이렇게 하면 네.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음. 근데 어쨌든 이제 구글이 얘기한 건 완전히 이제 그 저작권자가 죽어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혹은 그 70년이 지나서 저작권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누구나 사실 무료로 갖다가 쓸 수 있는 네, 이런 책들을 다 스캔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음. 그 작가 협회에서 단체로 이제 들고 일어나서 태클을 건 거죠. 네.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저작권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되게 옛날에 만들어졌어요. 네. 네네,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어. 그렇지. 19세기면 1800년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저작물에 관련해서 저작권을 만든 건데 음. 지금 디지털 기술이 나오면서 이거랑 많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복사가 가능하죠. 손자 손쉽게. 가능하죠. 네.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냥 기능이야 하나의.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법적으로 이 기능은 쓰지 마라고 음. 기술을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쵸. 뭔가 이상한 거죠. 어. 네, 이 디지털 기술에 맞게 네. 저작권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법을 안 바꾸고 기술을 막는 거야. 규제를 그냥 규제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쉬우니까. 왜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약간 형국이란 말이죠. 네. 북스캔 방금 얘기 나왔던 북스캔이란 문제도 그렇고 네. 그냥 방금 긍정 씨가 얘기한 그 디지털과 법에 대한 프레임을 딱 적용하면 우리나라야말로 그런 게 진짜 적용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우리나라는 그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격의 그런 법들도 많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법을 위한 법 같은 느낌의 법도 많고 그런 것들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것도 잘하죠. 규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IT 쪽에서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일단 규제하고 말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음. 고치는 케이스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이런 법이 네. 나온 이렇게 법을 고치게 된 배경을 네네.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놈 방금 문제인가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저작권이 인격권이랑 재산권으로 나뉜다고 했죠. 네. 어느 순간부턴가 재산권은 저작자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룹이나 기업에 대한 네. 거기서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이제 돈놀이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작가도 보통 나한테 인세를 그냥 믿고서 인세를 약속하고 내 판권을 넘기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놀이 때문에 법이 계속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으로 이렇게 계속 법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게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뜻깊은 생각하고, 일이라고. 네, 네.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디지털 쪽에 손을 든 거니까요. 이 기술을 이제 이용을 네. 해라라고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겠지.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류 역사상 유의미한 게 아닌가. 특히 그 구글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구글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네네. 고서도 굉장히 많이 그 스캔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고서들은 솔직히 일반인들이 그 쉽게 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그리고 많은 고서들의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가서 봐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제 왜냐면 고서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질 때도 이제 한정도 있고. 그렇지. 흰 장갑 끼고 만져야 된단 말이야. 맞아. 빗바래잖아요. 또 응. 계속하면. 내가 제한된 공간에서. 맞아요.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집안에서 아니면 뭐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맞아요.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쉽게 고서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아까 뭐 인시장이 말한 대로 빛을 받으면 그냥 발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이렇게 파피루스까지 가긴 좀 어렵겠지만 뭐 네. 파피루스 쓴 글도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만 지어져- 잘못 만나도 아예 그렇죠. 응.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맞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글들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네. 그 쉽게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음. 뭐 구글이 한다면 사실상 영구적이죠. 그렇죠. 영구적으로 보존한다는 그 프로젝트가 그 법적인 힘을 얻었다는 거에 저는 되게 박수를 얻고 싶고요. 예.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에서 그 옛날 신문들 스캔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 특히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음. 모든 걸 다 OCR을 해놨어요. 네네. 검색하면 나오게. 네, 쉽게 그 이미지화된 것들을 다 글자로 바꿔놓은 걸 이제 OCR이라고 하는데 네. 그 OCR 작업을 다 해놔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이제 고서에 대한 것들도 다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사장되어 가는 언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라틴어라든지 네. 이런 글자들을 이제 쉽게 검색하고 그다음에 그 문자들에 대한 역사들을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 프로젝트는 좀 더 힘을 얻어서 좀 음. 우리나라에도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스캔 좀 해주시길. 스캔 좀 해주시길 예. 하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네. 규제에 막혀서 그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지만 예. 어쨌든 뭐 기대되는 한 첫발 같은 게 아닌가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미국에서 구글에서 책을 스캔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미국 작가협회가 소송을 걸었지만 거기서 구글에 손을 들어줬다. 그치 3전 3패. 무패. 무패가 아니 구글 구글이 입장에서 무패지. 무패 전승이죠. 전승이지 전승. 예. 뭐 그래요. 넘어갑시다. 네. 다음번 긍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음. 아망드 씨의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갖고 온 소식은요. 네. 2009년에 그런 OS를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2009년에는 제가 저는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군요. 그럼 네가 지금 몇 살인가? 네, 2009년 제가 조금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그랬었었죠. 지금 점점 어려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2009년에 그런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토종 OS가 나온다. 근데 이거 계속 신토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하모니카 아닙니까? 하모니카? 여러분 우리나라- 구글에 하모니카를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토종 OS가 나온다. 예. 근데 무구죽순이 있었는데. 토종 OS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윈도우와 호환이 되는 OS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되게 많은 혁신이네, 혁신. 네, 혁신이죠. 왜냐면 윈도우 비용이 그때는 만만치 않았으니까. 예를 들자면 윈도우에 설치되고 있던 뭐 한글 아니면 뭐가 있을까?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스타크래프트,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OS에서 처리가 된다. 뭐 이런 사실상 매우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네. 꿈만 같은 사실상 일이지. 완벽한 호환은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이죠. 어쨌든 그 OS를 하겠다고 밝혔을 때 2009년에 팀엑스 윈도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팀엑스 윈도우 9이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이것들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2009년이면 윈도우 XP 시절이야? 아니죠. 아니, 세븐이죠. 세븐이야 네. 윈도우. 당시에 2009년은. 업계 네. 종사자들은 굉장히 이거를 의구심과 함께 그렇죠. 진짜 대단한 게 나왔다. 그치, 기대감. 얘들아 드디어- 물건 나왔다 이러고 있는. 그렇죠. 그럼 우리 개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막 네, 이랬겠네요. 2009년이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비스타를 썼고요. 네. 세븐이 이제 코드명으로 살짝 공개가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2009년 골드피쉬인가 뭐 하여튼 맞아. 세븐 그래갖고 비스타를 안 깐 사람들한테 XP에서 뭐 윈도우 7 테마 이런 것들 네, 뭐 그런 거 살짝 나올 때였어요 아마. 그랬나? 음.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네. 이거 한 비슷한 어쨌든.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희대의 망작 비스타가 나왔을 때 힘을 더 얻었겠네. 네. 그렇죠. 윈도우가 삽질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추진력을 제가 얻었어. 저는 윈도우라는 걸 쓴 게 네네. 한 제가 메인 OS로 쓴 게 한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예. 왔다 갔다 하네요. 약간 네.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기술을 했는데 사실은 2009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돌린다 만다 스타크래프트를 돌렸어요? 아, 그 시연회에서 시연회에서 돌렸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뭐 쫄딱 망했죠. 네. 그래서- 이 망한 건 어쩌다 망했어요? 재밌겠다. 성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되기는 할 수는 있었는데. 켜지긴 켜졌죠. 근데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기 네네. 때문에 윈도우 9은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좀 시장에서 사장이 됐고 팀엑스 윈도우 9. 네, 그래서 윈도우 9을 만들었던 이제 팀엑스 같은 경우에도 워크아웃까지 가는 그런 위기가 닥쳤었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위기를 극복을 하고 예. 돌아왔습니다. 오. 네.
예토 전생했어. 뭐라고요? 그러면 팀엑스 윈도우 XP 정도 되나? 아닙니다. 윈도우 팀엑스 OS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아, 윈도우를 떼버렸어 과감히. 이번에 애플을 따라하는 느낌인데요. 이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사실은 트렌드 그때 따라가네. 옛날에 자가 컴퍼니에서 얘기했지만 윈도우라는 이름은 MS에서 고유적으로 등록한 상표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엑스에서는 그 2009년에 팀엑스 윈도우 Z가 아니고 윈도우라는 이름으로 냈어요. S가 맞다. 빠졌어? S가 그 빠졌어요. 우리나라 한글 윈도우에서도 그 우리 자가 컴퍼니에서 얘기한 게 네. 한글 윈도우즈였잖아요. 그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즈를 뺀 거야. 한글로 윈도우 한 글자나 우야. 뺐네. 네, 그렇죠. 그런 걸로 약간 꼼수를 썼었는데 네. 이제 그걸 빼고 이제 아, 쿨해졌네. 팀엑스 우리 OS라는 거야. 이름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음, 네,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공개됐어요. 네, 공개됐습니다. 오. 그 팀엑스 OS의 경우에는 네. FreeBSD라는 OS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FreeBSD. 네, FreeBSD는 이제 그 오픈 소스 OS 중에 하나인데요. 예. 뭐 리눅스나 뭐 그런 계열의 O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리눅스보다는 유닉스에 더 가까운 OS인데요.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주세요. FreeBSD로 되어 있는 지금 많이 쓰이는 OSD. 맥- OS. 맥OS가 맥- BSD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이 어쨌든 그 BSD를 기반하고 그렇죠. 있고. FreeBSD의 장점으로는 네. 안정성이 엄청나요. 그래서 서버에서도 FreeBSD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보다 좀 더 안정성이 요구되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FreeBSD, BSD 계열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 예. 이제 이거를 기반을 만들어서 이제 안정성이 많이 보장이 된다는 게 큰 장점이고 예. 여기에 그때 윈도우 9에서 약속했었던 그 윈도우와 호환. 호환이 된다. 네. 오. 그 장점까지 같이 끌고 왔습니다. 오, 어떻게 했지? 대단한데요? 직접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팀엑스에서는 네. 자체 개발한 OS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토종. 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한 것만 들어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FreeBSD를 기반으로 한 자체로 만든 OS. FreeBSD는 팀엑스에서 만든 게 아니야 그럼? 그렇죠. FreeBSD는 아주 오래된 운영체제 아닌가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BSD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네. 이 FreeBSD는 93년에 나왔어요. 아, 93년에 그래요?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운영체제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리눅스 계열에 만들거나 아니면 FreeBSD를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네. 붙여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하드웨어 운영체제라는 게 그 컴퓨터 기계 껍데기 있잖아요. 네. 기계들과 물건으로 된. 네. 네. 기계들과 사람,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중간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야죠. 그지. 네. 내가 마우스로 잡고 네.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운영체제다 보니까 음. 그 수많은 운영체제를 하드웨어를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일이니 지금까지 나온 또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운영체제를 바닥부터 만든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컴퓨터 공학부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예. 과제로 운영체제 만들기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걸 내요? 해봤습니다. 음, 그런 걸 내요? 그럼요. 그런 걸 내요. 어. 그럼 보통 어떤 걸 하나요? 좌절을 하죠. 아 이거 드립 좋은 신선한데? 신선해. 아주 보통- 신선해. 보통 이런 과제를 내주면 네. 이제 운영 체제를 짜증을 내죠. 뭐 밑바탕부터 끝까지 만들어라 완벽하게 이런 네. 게 아니라 어떤 교수님들은 그 전 단계를 좀 알려주고. 네, 어떤 교수님들은 핵심적인 기능이 한 3-4개 있으니까 네. 이 기능만 만들어 오면 내가 운영 체제 만들었다 쳐줄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아까 아망드가 소개해준 뭐 FreeBSD라든지 그런 거 이런 알려주고. 것들을 다운받아서 네. 네가 입맛에 맞게 좀 뜯어 고치고 조건을 줄 테니까 한번 고쳐서 가져와 봐. 요런 과제들이 나오죠. 인풋으로 과제가 나오면 아웃풋으로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럼요. 네, 아무튼 그런 아무튼 과제들이 있었죠. 네, 예. 그런 과제들만 봤어도 이제 운영체제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네네네. 거예요. 말이 안 그때 돼.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마우스 움직이게 되고 키보드도 입력 받아야 되고 파일들도 처리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거를 어떤 한 기업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FreeBSD를 썼다면 FreeBSD를 썼다고 말을 하면 돼요, 그냥. 네. 사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필요는 거짓말을 없는 할 필요는 그렇죠.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자체적으로 만든 OS다라고 네. 말하는 부분에서 일단 어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OS가 FreeBSD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텐데 사실 켜보면 굉장히 친숙합니다. 아래에 작업 표시줄이 있고요. 위에는 그 FreeBSD가 GUI 그래픽이에요? 유저 인터페이스요? FreeBSD는 기본적으로는 네. 예, 그 텍스트죠. 네, 도스 네. 같은 쉽게 네. 말해 도스의 GUI, 화면인데 검은 화면에 그런 문자 왔다 검은 갔다 화면에 하고. 글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OS들인데 예. 거기에 이제 GUI를 올리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런 프로젝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팀엑스도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 어쨌든 그 모양새 자체는
밑에 작업 표시들이 있고 예. 위에는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시작 메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시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는. 윈도우 같은 거네. 그렇죠. 아래는 윈도우의 모양을 따르고 있고 위에는 뭐 맥이나. 맥 같은 느낌 네네. 그런 느낌을 내고 있어서 네.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숙하게. 네, 친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이 일고 있어요. 잘 그러니까 UI를 잘 만들었다. 사람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잘 네. 만들었다. 네, 이런 네. 것들에 굉장히 호평을 일고 있는데 이 예. TMX OS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라고 네. 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한번 유추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TMX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TMX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투자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대기업이죠 아마 거의 어떻게 보면 대기업 수준이죠. 수준이고요. 거의. 왜요? 뭐 우리나라 하는 곳인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미들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미들웨어란 업계 거는? 쪽에서는 거의 여기 TMX가 빠지면 큰일 나는. 그러니까 뭔가 그 자료를 서버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거나 막 이런 네네. 거 작업을 하는 회사인가 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TMX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네. TMX OS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어요. 전혀 관계가 자회사로 없어요. 하나 또 뽑아냈구만. 자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최대 주주가 TMX랑 TMX OS랑 같은 사람이라는 공통점밖에 없어요. 그냥 TMX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약간 매니악한 그 사람이 CEO가 있군요. 하나 또 만들었구만 회사를 그냥. 근데 이게 TMX OS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게 예.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냄새가 슬슬 나는데 뭐죠? 4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S를 만드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냐? 말도 안 되죠. 라고 물을 수 있는데 해커톤 했습니까? 하룻밤에 하나씩 4개월 밤샜어. 하룻밤에 계산기 하나 만들기 이런 네. 거. 그래서 어쨌든 이 TMX OS라는 그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네. TMX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었고 예. 그 회사가 이제 이어받아서 TMX OS라는 회사가 이어받아서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어쨌든 이 윈도우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를 만들려면 네. 네네. 그것과 호환되게 하는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개발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 MS 윈도우에서 만약에 스타크래프트에서 뭐 필요로 하는 리소스들을 이제 TMX OS에서 다 똑같이 갖고 있어야 이게 프로그램이 똑바로 그렇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시도를 하던 프로젝트가 이미 있었어요. 리눅스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돌리고자 하는 와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인은 저나 이런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에서 조금 더 매니악한 단계로 넘어간 그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인을 어딘가에서 하나는 봐야 돼요. 왜냐면 난 게임을 꼭 하고 싶은데 내 컴퓨터에서 안 돼. 그치. 그러면 와인을 또 찾아가게 결국 그 답을 찾는 곳이 와인 사이트이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약간. 이게 그 와인이 리눅스 내가 호기심에 리눅스를 한번 깔아봤는데 네네. 스타크래프트가 하고 싶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내가 리눅스에서 꼭 해야 돼. 음. 그런 경우라면 와인을 한 번씩 깔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또 아웃풋으로 짜증을 내보내고 그렇죠. 결국 A, C, D 하면서 깔아 윈도우를 깔죠. 그냥 되는 게 없네? 네. 라고 하고 그냥 하는데 네. 이 TMX OS는 FreeBSD랑 와인을 적절히 잘 조합한 것에 이제 자체 개발한 GUI를 올린 예. 그런 OS라고 말하면 딱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용자 입맛,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것들은 호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러니까 개발자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는 호평을 네. 받을 만하죠. 근데 이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도덕이랄까 그런 면에서 잔뜩 거짓말이나 부풀리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기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기술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리고 발언들이 네.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안드로이드 OS는 OS도 아니다. 안드로이드는 OS도 아니다. 그리고 뭐 맥OS는 그냥 BSD를 예쁘게 꾸민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자기가 자기네들은 FreeBSD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똥 자기네들도 묻은 개가 약간 겨묻은 개를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도 사실은 그 리눅스나 뭐 이런 것처럼 베이스가 거기에 베이스는 있죠.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밑바탕부터 만든 건 아니야. 근데 안드로이드가 OS가 아니면 네. TMX OS는 대체 뭘까요?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어찌 됐건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야말로 이게 먹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늘 약간 정부 비판적인 의견을 취하고 있지만 예. 우리나라야말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자, 나라 사업이라던가 이런 걸 집행하는 분들 중에서 전문성을 띠지 않은 사람이 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퍼센트가 전 세계에서 꽤 높은 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VVIP들만 모아놓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딱 한번 얘기해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보통은 네.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어떤 죄의식 없이 그렇지.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만들어. 그 인트라넷을 만들어요. 네네네. 특히 맞아요. 뭐 제가 학교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뭐 제 맥북으로는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아예 없어요. 저도 회사 사이트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제 웹북으로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 결정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우리 회사 인트라넷 들어가죠. 이게 맞아. 가장 중요한 그게 제일 건데 중요해. 뭐 만약에 저희는 윈도우 호환 레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또 뻥을 치면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오케이 뭐 음. 돈도 깎아주는데 왜냐면 윈도우의 라이센스 비용이 굉장히 비싸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을 이제 저렴하게 주겠다는데 마다할 업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들이 원활히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날 시연에만 해도 저는 시연 보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보셨어요? 네, 그거를? 그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2009년에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음. 2009년에도 굉장히 제가 떨리는 마음을 봤거든요. 저게 꺼지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꺼지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멈춘 거 아니야? 근데 이번 발표에는 멈췄어요 실제로. 뭘 하겠냐고 했냐면 이제 Gmail에서 네. 파일을 다운받아서 네. 다른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바탕화면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었는데 네네. 다른 바탕화면에서 그걸 열어보겠다 뭐 이런 시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Gmail을 해서 이제 제가 여기 메일이 내 통에 와 있네요. 네. 맨 위에 있는 메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고 시스템이 멈췄어요. 프로젝터가 멈춘 거 아니죠? 멈췄던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네. 그 은실장 같은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렇지. 있었을 거 아니야. 하고 있었겠지. 저희 OS 좋습니다. 이러고 계속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멈춘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야지.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멈추는 게 프로젝트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잠깐 멈춰봤는데요라고 얘기를 잠시 쉬어가죠. 네. 잠깐 멈췄으면 문제가 안 돼요. 네. 뭐 윈도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윈도우 발표할 때도 블루 스크린 뜨고 그랬는데 맞아. 뭐 맞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컨트롤 알트 델 누르나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걸 시스템이 뻗어서 시연이 중단됐어요. 네네. 네. 시연이 중단이 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하겠다. 네. 시연을 하겠다 했는데 이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안 됐어요. 시작을 못 하고 시작을 있는 거야? 못 하고 있는 거예서 네.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원인 불명의 이유로 전원이 나갔으며 PC를 세대째 교체하고 시연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이게 혹시나 CPU 팬이나 드라이버 문제를 잘못해가지고 네. 막 90도 찍은 거 아니야? 컴퓨터들이 녹아내려가지고.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그러니까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컴퓨터를 3대나 바꿨으면 그렇죠. 아니 컴퓨터를 바꾼다는 게 네. 같은 운영체제를 그대로 옮겨갖고 그렇죠. 다시 키는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컴퓨터에 새로 깔아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미리 아예 이런 다른 백업용 건데. 컴퓨터를 해놨겠지. 어. 그 같은 장소에서 뭔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딱 걸렸겠죠. 나는 아니야.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구글이 견제를 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안드로이드를 있다. 욕해가지고 보고 이게 있다가 보고 있다가 아니야. 욕을 해?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런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없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이미 Gmail에 가서 그 똑같은 액션을 다 해봐요. 그렇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가 뻗었다는 것은 구글이 손을 댔다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내 생각에 뻗는 데까지가 프레젠테이션인 거야. 일부러 그런 뻗을 말도 생각이었던 있었어요. 거지.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공개를 더 이상 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조롱거리가 많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게 조롱거리가 됐대. 조롱거리가 됐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PC를 키는 장면이 계속 프로젝터로 나오고 있는데 아수스 노트북인지 PC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드웨어 문제로 이게 컴퓨터가 안 켜지고 있다 하니까 아수스 의문의 일배. 그렇지. 아수스 입장에선 소송 걸 일이지 진짜로. 아니 근데 아까 이게 네. FreeBSD 기반이라고 했고 네. 네. 엄청난 안정성이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안정성을 더 깎아먹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넷에서 하는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그냥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니 FreeBSD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지게 뛰어난데.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능력이다. 저 회사를 비싸게 평가해 줬는데 해커그룹으로 키워야지. 그럴 수 그러네. 있죠. 아무튼 이 TMX OS를 발표를 했고요. 네. 이날 이제 여러 가지를 발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네네. TMX OS 위에서 돌아가는 오피스 프로그램. 왜냐하면 정보기관이나 뭐 기업에 납품을 하려면 당연히 오피스 프로그램이 문서 있어야겠죠. 작업이 필요하죠. 오픈 오피스를 또 테마를 씌운 거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오픈 오피스를 기반으로 해서 예. 그 TMX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아치 새끼들이네. 뭐 말씀을 심하게 하시네. 응? 이거를 이제 투워드, 투포인트, 투셀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에 해당하는 제품군들을 내놨어요. 예. 네네. 근데 오픈 오피스는 원래 오픈되어 있는 그 오피스라서 그냥 갖다 아니, 써도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돼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픈 오피스에 리브레 오피스도 네네. 파생이 되어 있고 네네. 예. 더 좋기도 하고 이렇긴 한데 내 말은
근데 뭔가 거기서 시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안 했죠. 네.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 부분들뿐만 아니고 이제 TMX OS에 내장된 브라우저가 있어요. 네. 네. 투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구글 크롬의 전신이 되는 크로미움이라는 OS 아니 그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네. 크로미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크롬도 이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크로미움의 47번째 버전. 예. 네, 이 버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크로미움은 이 누구나 이제 갖다가 쓸 수 있는 오픈 소스인데 크로미움 안에서도 자 이거 갖다가 뭐 니들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꾸며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구글 크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냈어. 지금 오피스 냈고 브라우저 냈으니까 사실 운영 체제의 얼추 모양 필요한 그림은 거 다 생각 냈죠. 갖췄네. 필요한 거. 그림판은 없냐? 그림판 그림판 있어야지. 아니 윈도우 프로그램 돌릴 수 있으니까 그림판 킬 수 있다니까. 야. 최소 필요 조건 갖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발 툴인 TMX 원 플랫폼이라는 걸 같이 공개를 했어요. 네. 네. 이거는 이게 난 너무 웃기더라고. 이제 일종의 자바 같은 건데요. 네. 자바 개발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개발하면 TMX OS에서 돌아가고 윈도우에서 돌아가고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고 서버에서 쓸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야 얼탱이가 없네. 원래 자바는 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자바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근데 예. 이게 이런 뭐 플랫폼을 이제 클라우드로 공개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오픈 오피스나 뭐 크로미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안 썼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 전 이발소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저작권이라는 거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 재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재산권을 풀어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인격권을 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인격권을 까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야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네. 라고 그럼 한 안 거잖아요. 되지.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화가 나네. 또 오픈 갑자기. 오피스나 예. 그런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센스 그냥 법적으로만 따지면 도의적인 문제를 다 빼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MIT 라이센스라든지 BSD 라이센스를 쓰고 네.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써서 쓰고 내 거라고 해도 사실 문제는 전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걸 썼다고 밝힐 의무도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윈도우 호환 레이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 와인이 있잖아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 프로그램을 다른 플랫폼에서 돌아가게 하는 그 프로그램. 네,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LGPL이라는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LGPL 라이센스는 LGPL 라이센스는 이 와인의 소스가 오픈 소스이긴 하지만 네. 이걸 기반으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네. 와인과 똑같은 와인 다시라는 걸 만들었을 때요. 와인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얘네가 걸 와인을 만들었을 때. 활용한 경우에 네. 네. 와인을 활용해서 다른 와인을 만들었을 네. 경우에는 전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게. 우리 거 쓸 거면 네. 너도 오픈해. 네. 그런 거지. 거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GPL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GPL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소스 코드 공개를 전체 해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TMX OS에서 와인을 썼다면 TMX OS 전체 코드로 공개를 해야 돼요. 아 그게 들어가 있는 전체를 네, 그렇죠. 크네요. 약간 큰 범주가. 거죠. 네. 근데 TMX OS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표회 중간에서는 우리는 오픈 소스를 쓴 적이 없다. 그리고 오픈 소스를 쓴 거를 약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쓰는 좀 애들이 전에. 뭐 OS야? 네. 뭐 이러고. 안드로이드는 뭐 OS가 아니다라던가.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오픈 소스 자체 그 소프트웨어를 쓴 장점이 프로그램들 없고. 장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픈 소스를 안 쓴 부분은 우리가 그 GUI 네. GUI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TMX 특유의 그 부분만 그래픽적인 그 거. 부분만 안 썼다.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쓸 수밖에 없지. 오픈 소스를 어떻게 안 쓰고 개발하냐. 안 쓰는 건 멍청한 짓이다. 너스레를 떨었구만. 멋쩍어 했네 약간. 네,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와인 같은 경우에 네. 그 LGPL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TMX OS가 정식으로 출시가 올 11월쯤에 된다고 해요. 네네. 이제 그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네. 오픈 베타 테스트 결쳐서 11월에 정식 오픈이 되는데 예. 정식 출시가 되는데 그때 맞춰서 이제 라이센스에 맞춰서 소스 코드 필요한 부분들을 다 공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 걱정되네요. 이게 뭐 어떻게든 또 우리는 한국인들 좋아하는 꼼수로 그 소스 코드 공개 부분을 네. 일부만 공개를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도 좀 드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이런 GPL 라이센스를 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소스 코드로 공개를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GPL이라는 그 GNU 그룹에서 네. 불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네. 이 갓나 새끼들 같은 어. 거군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 새끼들 봐라. 뭐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저희 따로 그게 사실은 인터넷 라이센스라는 게 따지고 보면 막 그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는 게 노동력이 더 드니까 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더 크니까 그냥 차라리 그 개발자 특유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주는 느낌으로 아주 공개된 곳에다가 이거 쓰지 그렇죠. 마세요 같은 걸로 올려놓는 거군요. 어쨌든 그래서 팀엑스 OS가 거기 올라가 있으면 웃기겠다. 팀엑스 OS.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에 출시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불투명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될 수 퀄리티 있지 봤을 때 뭐. 올라가면은 그렇게 하겠죠. 전화해서 미안한데 한 번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 미안한데 한 번만 우리나라 내려주시면 정부도 아니고 그러겠어. 토발즈 형은 그런 걸 괄시하죠. 쌍뻑큐를 날릴 거야 그 형이. 뭐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팀엑스 OS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진짜 확실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거예요. 아까 아망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취지와 예. 목적은 정말 박수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확실히 도전한다고 하면 네. 누구나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인데 음. 이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저는 약간 마케팅 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G처럼요. 네. 아니 마케팅을 지금 어. 윈도우 점유율 50%로 내리고 자기가 다 먹겠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마케팅 쪽에 허언증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유아인 가면- 씨가 있던지 기술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케팅을 마케팅을 할 수도 맡고 있는 있죠. 그럴 수도 그냥 느낌도 막 들고. 슬로건을 일단 막 던지는 슬로건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슬로건은 굉장히 좋아요. 슬로건 진짜 소름 돋게 좋았어요. 선택의 기쁨, 혁신의 시작. 소름. 진짜 좋지 않아? 그건 이미 우분투 쪽에서 이미 나왔을 법한 말인데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MS 윈도우요. 예. 네. MS 윈도우에서 리눅스 프로그램 돌리는 걸 지원을 시작했어요. 네. 공식적으로요. 네, 공식적으로 그렇죠. 이제 음. 우분투와 협약을 맺어서 음. 우분투라는 그 운영체제랑 협약을 맺어서 네. 윈도우에서 리눅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따라잡기가 진짜 힘들겠네요. 어떻게 역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역으로 더 많이 쓰는 플랫폼에서 네. 조금 쓰는 플랫폼을 흡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윈도우는 공짜가 됐어. 그렇지. 네, 무료가 됐어. 어, 그럼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점점 지금 퇴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취지가 퇴색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올 11월에 정식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발표 전에는 좀 많은 많이 가다듬어서 네. 제대로 된 OS를 내고 뭐 안드로이드 OS는 OS가 아니다. 뭐 이런 헛소리는 좀 맥OS 하지 뭐 말고 이런 망언들은 그냥 좀 네. 집어치고 말을 아끼고 실력으로 좀 회사 보여주는 게. 안에서만.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좀 성공을 하는 OS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 국뽕 맞으면 좋잖아. 끝나. 아니, OS를 킬 때 애국가가 나오는 거야. 좋은데? 좋은데? 투트북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이게 시연 자체에서는 끝까지 시연을 못 하는 거죠. 그날은 그렇죠. 그냥 네. 끝난 거네요. 네. 뭐 네, 그럴 수 어쨌든 뭐 토종 OS 음. 팀엑스가 시연회를 했었다는 멋지네. 네. 출시 일정이 나왔다는 네. 그런 소식을. 아 얘기하고 나니까 진이 쭉 빠지네. 그만큼 이제 그날의 감정이 좀 전해지네요. 전 너무 안타까웠어. 그 발표하시는 분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멈출 같아서. 때만 아이고 저런. 그 팀엑스 OS 말고 그분이 불쌍했구나. 네. 왜냐면 아앙드랑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고요. 네. 예. 그런 PT를 할 때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럼 개발자, 기획자 그 회사 전 회사의 사람들이 다 쫄리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손끝에 의지하고 있단 네.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손끝이 마우스로 투영되잖아요. 근데 그 손끝으로 보이는 흰 커서가 멈췄어. 아니면 근데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을 보통 하기 때문에 네. 앱이 그냥 꺼져버려요.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화면이 거지, 갑자기 튕기는 거. 검해지지. 네. 어. 그리고 어쨌든 뭐 그렇고 이 약간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예. 아이폰을 처음 발표할 때요. 네.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폰 OS 그때는 아이폰 OS였는데 네. 이름이. 아이폰 OS가 굉장히 불안정했었어요. 왜냐면 처음 발표를 하고 거의 1년이 있다가 아이폰이 나왔는데 첫 그러니까 시즌이니까 일단 뭐. 공개 먼저 한 거네요. 공개 네. 먼저 했는데 그 개발자들이 스티브 잡스한테 가서 이거 누르시고요. 이거 누르시고요. 반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거 누르시고 지도 누르시고 지도에서 이거 누르시고 안 되는 것들 다 말해줘. 해도 네. 되는 거 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눌러는 해야 순서를 되는 말해줬다고. 그냥 아. 그 시놉시스가 다 짜져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넷을 켰다가 설정을 켜야 되는데 설정을 켰다가 인터넷을 키면 핸드폰이 멈추는 상황이 뭐 그런. 네.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옆에 가서 다 설명을 해줬대요. 네.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그걸 수천 번 연습을 하고 나가서 그렇겠지. 너스레를 뜬 거지 또. 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혁신이다. 로켓댓. 레볼루셔너리 폰이다. 우리 리인벤트 폰 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아니야. 네. 어쨌든 이거 쇼인데. 노력을 괄시하면 안 돼요. 노력했을 거야. 내가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감안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이모 회사의 하드웨어가 문제였든지 그지. 뭐 우리는 그럴 알 수 수 있지. 없죠. 뭐 길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 IT 업계에서는 나름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큰 파장이었죠. 네. 네. 아니, 파장을 또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팀엑스 OS라는 회사에서 팀엑스 OS를 내놓았다.
예. 짧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아주 발전했네. 좋네요. 발전이네요. 국가적 발전이야 이 정도면. 네. 네. 이제 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다음 이발소가 소식. 굉장히 긴데. 좋아. 네. 네. 좋죠? 좋아요. 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자가 발전에서 아직 아끼고 아꼈던 떡밥 중에 넷플릭스라는 떡밥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네. 네. 안 했죠, 우리? 안 했습니다. 네. 아직. 이 넷플릭스를 간단히 우리 또 나중에 써먹을 떡밥이기 때문에 네. 꺼내기 싫어서 또 간단히만 소개를 해준다면 음. 지금 사실상 전 세계 1위 온라인 스트리밍, 영상 스트리밍.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VOD 제공 VOD 서비스. 서비스, 네. VOD 서비스죠. 그리고 뭐 실제 사용하는 방법만 보면 그냥 가입하고 신용카드 등록하면 봐줘 갑자기. 응? 갑자기 봐줘. 네, 그렇지. 갑자기 봐줘. 그리고 갑자기 봐야 돼. 그리고 끌 수가 없어. 안 꺼져 갑자기. 내 뇌 속에 들어와 있어 항상. 움직이지도 못해. 네, 뭐 그런 농담조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너무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고 예. 이제 회사가 너무 커져서 그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영상, 미디어, 뭐 컨텐츠들을 생산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마블의 데어데블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또 뭐가 있나요? 하우스 오브 하우스 오브 카드. 이게 뭐. 너무 개발자들은 하우스 오브 카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재밌잖아. 아니, 뭐 모두가 좋아해요. 네. 넌 잘 모르겠어요. 마르코 폴로 이런 거. 마르코 폴로는 혁신이죠. 아 그랬어. 기획자들은 마르코 폴로. 예. 마르코 폴로 때문에 내가 또 우리 자가발전에서 컨텐츠를 하나 생산했는데 네. 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언제쯤 나오나 궁금하네요. 네. 못 나올 것 같아요. 기획자가 개발자를 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13년 걸릴 거야. 뭐 어쨌든 그런 영상물 아니 VOD 서비스고 네.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시작할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아시아 쪽 한국도 서비스를 한다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미국에서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자기들의 목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단 1년 만에 우리가 얼마만큼 뭐 아시아 점유율을? 계열까지 점유율을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목표 분기가 하나 지났는데 지금 4,700만 명을 보고 있대요. 전 세계에. 오. 근데 3,450만 명이 미국인이래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늘어난 만큼이 그 나머지 부분인데 네네. 이게 자기들 좀 이제 한 분기가 지나고 나서 약간 비판 여론이 있는 거예요. 생각처럼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별로다. 네, 실적이 별로다. 근데 이제 이 대표가 하는 얘기가 사실 아시아 계열을 가봤더니 규제가 장난이 아니더라. 그 생각처럼 이게 쉽지가 않다. 네. 또 그 이게 VOD 서비스라는 게 영화 그리고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다들 아시다시피 각 나라에 그 표준안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각 가이드라인들이 각 나라마다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용해서 공개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의 연장선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모든 나라들 중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성인 인증이라는 걸 여기에 넣었습니다. 아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인 인증을? 발전이죠. 엄청난 발전이에요. 우리나라 뭐 법률을 근데 위해서. 말은 되잖아요. 네. 뭐 이상한 건 없는데.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 다만 넷플릭스는 그거를 아까 제가 초기에도 얘기했었던 핵심 포인트인데 예.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UI나 뭐 UX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보면 가입하고 신용카드까지만 넣으면 어쩐지 봐줘. 그리고 꺼지지도 않아. 계속 그냥 보게 돼. 같은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 써보셨어요, 두 분들? 네. 넷플릭스? 써보시면 딱 메인 화면에서 내가 추천하는 것들 그리고 좋아했던/거나 봤던 것들 미리 뭐 이렇게 볼라놓으면 마치 왓챠처럼 네. 이렇게 추천작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안 넣고 있었어요. UX나 UI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최초로 이제 성인물을 눌렀을 때 창이 뜨면서 그 마치 아이핀 같은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핸드폰 번호 인증 같은 게 뜨면서 아 싫어. 번호 인증을 하셔야 성인 인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생일 입력하고 네. 인증번호 입력하고 이 성인 인증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처음에 가입을 하고 나서 신용카드를 입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인물을 딱 눌렀을 때, 그러니까 18세 이상 콘텐츠를 눌렀을 때 나이 인증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안내를 해주고 네. 이름이랑 성별하고 핸드폰 번호 인증을 해요. 똑같이 핸드폰 번호 인증을 하고 나면 그 인증 코드까지 넣으면 성인 인증이 되는 건데 예. 문제는 다른 서비스들과 다르게 이 넷플릭스가 좀 오버한 느낌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걸 계속 인증을 받아줘야 돼요. 아 이거 원래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난 몰랐네요. 근데 미국 서비스들이 보통 다 그래요.
미국 서비스들이. 네, 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네네. 미국 음악을 들을 거면 2주에 한 번씩 미국 IP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든지. 뭐 미국 IP로. 네, 그런 굉장히 인증 짜증나요. 절차가 짜증나는 게 많죠. 그 뭐 위메프나 쿠팡 이런 데서도 그 성인 사실 성인 물품이 아닌데 성인으로 되는 게 있어요. 뭐 콘돔, 콘돔이라든지 뭐 화투장, 화가나 화투장. 화투장. 네, 그런 것들은 다 그 성인물로 그 분류가 돼서 이게-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예. 인증을 누를 때마다 해야 돼. 진짜 네. 짜증나. 진짜 네. 짜증나. 환장할 것 같아. 네. 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그 컨텐츠 안에서 이 우리나라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관련 법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신망 그러니까 뭐 비디오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 인터넷으로 그 우리 VOD 서비스를 한다던가 예. 뭐 SK 올레 TV 같은 데서 예를 들어 한다던가 이럴 때 그 대가를 받고 제공이 되는 비디오는 전부 다 성인 인증을 거쳐야 된다. 유료. 예.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유튜브에 잘 찾으면 성인물이나 이런 것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봐진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따로 차단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걸 찾아봅니까? 대단하신 분이네. 유튜브에서 그런 걸 찾아봐. 있다고요. 그런 게. 근데 유튜브는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이 돼서 그러니까 검열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대가를 받기 시작을 하면 이게 19금이든 아니든 일단 그 필터링을 한번 통해서 19금인지 아닌지를 먼저 나눠 놓고 네. 19금으로 나눠졌다면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 예. 절차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아시아권 전체에 약간 무조건 각 나라들이 원하는 규정에 맞추겠다는 네.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성인 인증이라는 개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인증을 안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곳이 독일과 싱가포르 같은 데가 있어요. 독일이랑 싱가포르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 성인물에 대한 인터넷,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가 전송될 때 성인물에 대한 필터링을 되게 엄격하게 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봐봐요. 이게 약간 어폐가 웃긴 게 그 신용카드 등록까지 다 하고 이미 실사용이 됐는데 성인물을 눌렀을 때 성인 인증을 해라라는 절차를 따르고 있고 독일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성인물 자체에 대한 필터링보다는 예. 성인물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인의 권리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거보다 이 미성년자들이 접근하기 힘들게만 만들어 놓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랑 싱가포르의 넷플릭스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봐줘요. 대신 환경 설정에 가서 성인물 볼 때 핀코드를 좀 의무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게 아빠가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으면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보게. 왜 아빠만 본다고 생각해? 엄마가. 네. 네. 그 요지가 뭐냐면 신용카드를 등록했다는 거에서 이미 성인 인증이 끝났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도 그거예요. 사실 신용카드가 있다는 거는 보통 성인이란 뜻이죠. 있다는 성인이란 뜻인데 성인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요즘 네. 엄카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게 그거를 본다는 그것까지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폰으로 하면 되잖아. 이 옛날부터 저기잖아요. 그런 얘들아 듣고 있니? 우리 지난번 이발소에서 갖고 왔던 뭐 자녀들을 내가 보호해가지고 자녀들을 왕따 당하지 않게 감시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녹아 있다는 느낌이 저는 되게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규제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네. 넷플릭스 서비스 자체도 아주 간편한 건데 단기 잃어버리고 하나가 있는 추가된다는 거잖아요, 건 지금 색깔을. 어마어마한 건데 네네네. 반대로 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방금 말한 규제는 그럼 모두니까 뭐 라이벌 서비스인 왓챠, 뭐 올레 TV, 뭐 맞아요. SK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오히려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게 아닌가. 반대로 생각을 네, 하면 이렇게 봐야겠죠, 오히려.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발전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다만 이제 조금 넷플릭스의 이런 행보가 예. 그 이발소에 맞게 이제 좀 해석을 한다면 네. 그동안 어떤 외국계 기업들도 다 이런 거에 대해 조심스러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가 똑같은 UX나 UI를 추구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넷플릭스는 그래? 그럼 우리가 바꿀게라고 하고 바로 바꿨다는 점에서 좀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편의성이나 절차가 저는 지금 독일이나 싱가포르 쪽에서 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이미 신용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성인을 인증받았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에서 만약에 모든 서비스가 이렇게 성인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넷플릭스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왓챠나 아까 말했던 뭐 스마트 TV 방송 올레 TV. 올레 TV, 그런 뭐 쪽에서는 유플러스 TV. 성인 인증을 해도 가리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편집본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여기서 또 나오시네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인증을 했을 땐 제대로 이제 성인이니까 다 봐 같은 화끈한 느낌이라. 성인물들을 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좀 잔인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잔인한 것도 화끈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것 때문에 네. 그래도 아직은 충분히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맞아요. 사실 그런 컨텐츠 필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예. 과감 없이 다 보여준다는 거에서 네네. 네, 매체 자체의 매력이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이 간편함이 조금 덜해지더라도 아직 충분히 승산이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해외 많은 이제 포럼이나 이런 데에서는 넷플릭스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유저 모임에서는 되게 조롱거리로 이제 놀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VP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IP로 일부러 들어와서 넷플릭스 켜본대요. 캡처해서 이거 뭔지 아냐고라고 이제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네. 이 한국 서비스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은 시장이 방금 말한 것처럼 VPN이라는 외국 서버를 통해서 네. 외국 VPN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서비스 안 하는데도 외국인인 넷플릭스를 척하고. 쓸 수 네.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자막 같은 건 안 나오지만 거기 워낙 컨텐츠가 좋으니까 그거 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오픈을 하면서 네. 그 루트들을 다 막았어요. VPN으로 다른 나라 걸 못 쓰게 막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컨텐츠가 안 들어오기 굉장히 많고 이런 규제까지 생기니까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쓰는 메리트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규제는 아까 지금 1부도 나오고 2부도 나왔지만 이런 규제가 법이 좀 막고 있는 게 지금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아항드가 얘기한 부분 컨텐츠가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틀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 굉장히 많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예.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 중에서 이유가 그 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무엇보다 이제 각 나라마다 컨텐츠 컨펌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제가 다르니까 뭐. 네. 그 미국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지? 되게 충격적인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이름이 How to Get Away with Murder 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해석하면 뭔가요, 금정 씨?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아무튼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어쨌든 살인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뜻인데 뭐 그런 것들. 이런 이 카테고리 자체가 뭘 더? 네. 마더 말고. 네. 마도 말고 엄마 말고 엄마와 함께하는 방법 같은 건 굉장히 가정적이잖아. 그럼요. 이 카테고리 자체를 그냥 통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못 들어오는 컨텐츠들이 그런 이유가 되게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표가 약속하기를 기다리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방금 긍정 씨 말한 대로 부분 편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넷플릭스니까 잘 될 거예요. 네. 그 유명하잖아요. 제일 연봉 센 회사고 네. 그만큼 이직률이 엄청나다고. 아 그래요? 돈 엄청 퍼주고 네. 못하면 잘라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쿨하네요. 엄청 유명합니다. 빡센 회사군요. 잠깐 들어가서 일하고 나올까? 카드비 다 갚을 때까지만.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정리를 하자면 전 세계 최대의 VOD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이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와중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성인 인증이라는 개념을 넣었다. 보기에도 민망한 그 번호 인증을 하십시오라는 창이 떠요. 예. 네,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번 주 조금 길게 이발소를 떠들어봤네요. 네, 네. 다음 목요일 날 또 즐거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목요일 날.